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선제적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 어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79명, 경기가 237명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산세는 병원, 요양시설과 사업장 등의 크고 작은 집단 감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올해 들어 52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모두 1,300여 명이 확진됐는데 밀폐, 밀집, 밀접 등 산밀 작업 환경과 마스크 미착용, 외국인 공동 기숙 생활이 대규모 감염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의 방역 수칙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산밀 작업장이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해서 관계기관을 총동원하여 집중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행 5단계를 더 간소화하는 방향입니다.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 금지도 최소화하는데 대신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자율 그리고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설 연휴 가족 모임과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동과 모임을 통한 확산의 여파가 얼마나 나타날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경기도는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200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특히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123명까지 늘었는데 이 추가 확진자 중에 다른 공장 직원도 있어 산업단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 관련해 확진자 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장 직원이 4명, 직원 가족이 3명, 나머지 1명은 다른 공장 근로자입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제조 공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다른 공장으로 확산할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진관산업단지 이동검사소를 설치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산단 입주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의 확진자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공장 3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게는 5명이 한 방에서 지내는 등 밀집도가 높은 생활 환경이 감염을 키운 원인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공장 집단 감염을 포함해 경기도의 0시 기준 신규 확진은 241명으로 지난달 13일 201명에 이어 한 달여 만에 200명을 넘었습니다. 성남의 요양병원에서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부천 영생교 보습학원 관련 2명, 고향의 춤 연습장인 무도장 관련해 1명이 더 나오는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 증가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서울에서는 1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학병원과 학원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0시를 기준으로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5명입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의 순천향대학병원에서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1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층의 공용공간과 병실 내 시설에 대한 환경검체 검사 37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6건이 검출됐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를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의 학원에서도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모두 23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강생과 학원 관계자 등 접촉자 152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용산구 지인 모임 관련 3명, 동대문구 고시텔 관련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300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도 진행 중인데 16일까지 212명을 검사한 결과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기숙시설에서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편 복지관 200여 곳 등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재개됩니다.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경로당은 시설관리자 사전 교육과 점검을 마친 뒤 22일부터 개관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 충남 아산의 한 보일러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설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보일러 공장 관련 확진자가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20여 명이 더 나오면서 닷새 만에 관련 확진자가 149명으로 늘었습니다. 직원이 103명, 직원 가족과 지인이 46명으로 공장 전체 직원 640여 명 가운데 약 16%가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85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이 45명, 대전이 7명 등입니다. 해당 공장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는 마무리됐지만 직원 상당수가 설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가족 모임을 통한 연쇄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 9명이 고향인 대구와 경북 등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전과 공주에서도 직원들과 설 연휴에 모였던 가족들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도 춘천과 시흥, 오산,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보일러 공장 관련 연쇄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이후 아산의 보일러 공장을 방문했거나 해당 공장 직원과 접촉한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확진된 직원 가운데 외국인 20여 명이 포함되면서 이들을 통한 추가 확산 가능성도 있어 충청남도는 도내 각 시군에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가구당 사업소득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로소득도 3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특히 소득 하위 가구에 충격이 집중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6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 증가는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 증가의 영향이 큽니다. 실제 공적 지원금 등을 뜻하는 이전 소득은 25%가량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은 0.5% 줄었고 사업소득의 경우는 5%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 업황 부진이 지속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감소는 소득 하위 가구로 갈수록 두드러졌습니다. 소득 하위 20%는 근로소득이 13% 넘게 줄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 소득 격차를 뜻하는 균등화 5분위 비율은 4.72배로 1년 전보다 0.08포인트 더 악화됐습니다. 코로나19로 가계 지출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대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0.1% 감소했습니다. 특히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을 뜻하는 평균 소비 성향은 69.6%로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조율 없이 검찰 인사안을 발표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월요일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 수석의 거치는 휴가에서 복귀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배재고와 세아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판결로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배재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된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세워지는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통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친환경차 중심의 자동차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 등 현재 보급된 친환경차는 82만 대. 정부는 앞으로 5년 뒤 친환경차를 283만 대로 늘리고 2030년에는 785만 대까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100% 친환경차로 구매토록 하고 렌터카와 대기업 등에 대해서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합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과 짧은 주행거리, 높은 차량 가격 등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 해소에도 나섭니다. 전기차 2대당 충전기 하나가 구축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를 50만 기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 200명당 1기인 전기차 충전기 의무 구축 비율 역시 내년에는 200명당 10기로 확대합니다. 전국에 70기가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내년에 180기, 2025년까지 450기로 늘립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전기차 가격 인하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친환경차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 배터리를 빌려 쓰는 배터리 리스 사업을 통해 차량 초기 구매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또한 정부는 주행거리 개선과 자율주행차 등 기술력 확보를 통해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경기 테크노파크 원장에 지원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임명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단체 등으로 이뤄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앞장선 인물을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는 박 시장이 숨진 지난해 7월까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이 변이 바이러스 진단과 연구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등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독일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독일 내 신규 확진자 중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중이 22%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2주 전 5.8%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독일 정부는 이 속도대로라면 다음 달 초에는 신규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중이 8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The UK variant that the modelists tell us will be probably dominant in our own country by the end of March.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유럽연합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보건 비상준비대응국 인큐베이터라는 이름의 코로나19 변이 대응 계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변이 진단 방법 개발과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에 7,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을, 변이 연구와 정보 교환 강화에 1억 5천만 유로,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량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The aim is to use our combined strength to get ahead of the curve for the next phase of this virus. From the early detection of the new variants all along the whole chain.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자신들이 개발한 백신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면서 미국 국토 면적의 4분의 3이 눈에 뒤덮였습니다. 30여 명이 숨지고 55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는데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호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눈폭풍이 미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2003년 이후 최대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미국 본토 면적의 4분의 3이 눈에 뒤덮였습니다.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텍사스 등 남부주들도 폭설에 갇혔습니다. 발전 시설이 고장나면서 18개 주 550만 가구에는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로 자동차 공장과 정유시설 등의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최악의 정전 피해를 입은 텍사스주는 아직도 27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They've been without power in this neighborhood for at least 8 hours. It's unknown whether or not they had started a fire in the fireplace or whether they were using candles. 눈과 함께 몰아닥친 영하 30~40도의 한파로 지금까지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가스오븐 등으로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혹한과 정전 사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미주리 등 6개 주는 한파가 풀릴 때까지 일부 백신 접종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he weather's having an impact. It's having an impact on distribution and deliveries from the delivery companies and the distribution companies. 이번 한파로 인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남부와 북동부 지역에 또다시 겨울 폭풍이 예고돼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 현금과 가상화폐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북한 해커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돈 세탁 과정을 도운 캐나다계 미국인이 있다는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 법무부가 범죄에 연루된 북한 프로그래머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 3명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금융기관과 회사에서 현금과 가상화폐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어치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 캐나다계 미국인이 이들의 돈 세탁 과정을 도왔고 관련 혐의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북한이 금융기관 해킹 등으로 가상화폐까지 빼돌리고 현금화해 상당한 액수의 달러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 법무부는 기소된 북한 프로그래머 3명을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북한군 정보기관이 사이버 범죄 행위에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박진혁이 지난 2014년 소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작으로 베트남 등 해외 금융기관 해킹과 가상화폐 현금화 등에도 깊이 관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 밖에도 북한 해커들이 악성 암호를 생성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 것은 물론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 확대를 시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의 공소장 작성은 지난해 말 이뤄졌지만 추가된 내용을 담아 이번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현재 진화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석대와 인력 250여 명을 투입해 긴급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은 큰 불길을 거의 잡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근 동해고속도로에는 한때 연기가 유입돼 차들이 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원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대대적인 헬기 진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물을 공급받을 담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한 저수지입니다. 지난해 5월 산불이 나자 진화헬기 20여 대가 이곳에서 물을 퍼올려 불을 껐습니다. 산불 현장에 가까운 데다 담수량이 많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이 같은 담수지는 249곳으로 전국 3,600여 곳의 6.9%에 불과합니다.
대형 산불 위험이 크지만 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마저도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됐고 남부 산간 지역에는 담수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물이 빠지기 쉬운 석회암지대와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물을 모을 수 있는 담수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도 취수할 수 있도록 결빙을 막는 장치가 설치된 곳은 19곳에 불과합니다. 전국 대비해서도 굉장히 부족한 숫자고 또 대형 산불이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확보가 대폭적으로 확대가 담수지 확보가 어려우면 지역 여건에 맞는 진화 장비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지형에 적합한 좀 산불 진화 특수 차량을 좀 개발을 해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요. 산림당국은 최대 4만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동식 저수조를 강원도 13곳에 설치했지만 이것으로도 역부족이어서 취수원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앞으로는 네이버 앱에서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민원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네이버 측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용인 경전철이 개통한 지 8년 만에 역사 내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선로 침입 감지 장치를 이용하면서 급정차 사고가 잇따라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김기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용인 경전철입니다. 기흥역에서 전대 에버랜드역까지 18km 구간의 15개 역을 최고 시속 80km로 달립니다. 안전선을 넘어 선로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선로 쪽으로 더 다가가면 선로 침입 감지 장치가 이를 감지하고 동시에 전동차는 멈춰섭니다. 그것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 지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고장이 난 거예요. 열차가 전동차가 그렇지. 2013년 용인 경전철 개통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선로 침입 감지 장치로 인한 급정차는 7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에 7, 8건 급정거 사고가 난 셈입니다. 갑자기 전동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승객들이 쓰러지고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2016년엔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승강장 아래로 떨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용인시는 예산 50여 원을 들여 경전철 15개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승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지하철과 전철 역사엔 스크린도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 이어 중국이 일부 유동성 축소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3,1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팔자에 1%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7.07포인트 하락한 3,086.66에 코스닥은 12.35포인트 내린 967.42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세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은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들의 1조 4천억 원 넘는 대규모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며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와 3%대 약세였고 최근 쿠팡 상장으로 연일 급등하던 제지주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내수 정상화 기대감에 면세점과 화장품주가 강세였고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이 대규모 자금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에 국내 항공 및 우주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전 오른 1,107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였습니다. 이 우수절기에 접어들자 말자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추위가 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고 특히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7도에서 약 11도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에도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15도 안팎을 웃돌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튀어 있는데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서는 구름만 좀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불면서 화재의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영하 5도, 전주와 광주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 청주 10도, 광주 11도, 대구는 1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물결이 거세게 일겠는데요. 전해상에서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높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해안 저수대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요일쯤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반짝 추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